13.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지혜. 사서삼경은 유교에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와 시경, 서경, 주역의 삼경을 뜻하는 말이다. 이 중에서 삼경 중의 하나인 주역은 3000년 전 중국 주나라 때 지어졌다. 공자는 주역을 감고 있던 가죽끈이 3번이나 닳아서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주역을 읽었다고 합니다. 주역은 단순히 점을 치는 기술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주나라 문왕이 유리성에 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만들었던 주역은 8개의 8궤로 구성되어 있고 세상이 변하는 64가지를 기록하고 그 중에서 건의청계를 으뜸으로 하고 6단계로 구분합니다. 건의청계는 깊은 물속의 용이 하늘로 오르는 과정을 6단계로 구분짓고 이 규칙만 이해하면 인간의 미래 또한 예측 가능하고 좀 더 지혜롭고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가 깊은 바닷속에서 힘을 기르는 잠룡을 말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실력부터 먼저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성공한 위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회장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잠룡의 상대가 바로 고난과 역경을 말합니다. 우린 역경을 극복할 때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개발하고 단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속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현룡을 말합니다. 위대한 유인이 되기 위해선 절대로 혼자의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필자의 책에서 강조한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서 강조한 인생의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스승 밑에서 노벨상을 받은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190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레일리의 제자 톱슨이 1906년 물리학상을 받았고 또한 그의 제자 8명도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190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러더퍼드의 제자 중 11명 역시 노벨상을 받았다. 세 번째가 바로 실력을 10분 발휘할 순간이다. 너무 자신을 과시한 나머지 오만한 순간에 위기는 절로 찾아온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서 주위를 잘 살펴야 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오만할 땐 아무것도 못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용이 하늘로 오를 준비를 하는 4번째 단계입니다. 제대로 날기 위해선 혹독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든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끄는 연설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말재주를 가진 사람은 더욱 아니다. 단 한 번의 연설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연습한 노력의 선물이었다. 진정한 노력은 당신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용이 날기 시작하는 비룡의 단계인 5번째입니다. 하늘을 오르는 인생의 최고점인 성공을 말합니다. 인간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누구나 안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를 잘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태지가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한순간에 은퇴를 선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최고의 인기 절정일 때 욕심을 버리고 은퇴를 하고 내려옴으로써 기억 속의 달콤한 이미지로만 팬들은 기억합니다. 마지막 6단계가 올라간 길을 잘 내려오는 것이다. 평소에 내려오는 것을 연습 안 하면 막상 현실로 부딪히면 비극적 최후를 종종 목격합니다. 가수가 한순간에 인기가 몰락하는 순간에 마약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우울한 소식은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다. 한 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 출신인 김능환 씨는
은퇴 후 큰 명예나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평범한 편의점을 운영하며 동전을 계산하고 자신을 낮추며 내려갈 줄 아는 인생의 좋은 스승의 롤 모델입니다.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을 잡은 측은 상대 측을 궁지로 몰아 도태시키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까지 숙청해야 했으며 지금 현실도 그러하다. 윌나라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켰던 뛰어난 재상 범녀는 월왕 구천이 당신에게 국토의 반을 줄 테니 서로 나라를 다스리자고 권했으나 거절했다. 그러나 구천은 당신이 정녕 나를 떠나겠다면 당신들 가족들 모두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으나 다음날 범녀는 호련하게 떠나버렸다. 범녀는 자신이 인정을 받고 최고의 위치에 있고 아쉬울 때 떠날 때를 가장 잘 알고 떠난 인물이다. 인간은 어려움은 함께하지만 행복은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장 잘 파악한 인물이다. 그는 어려울 때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잘 될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범녀는 떠나면서 총신이었던 문종에게 토사구팽과 조진장궁의 예를 들어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요청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삼는다. 나는 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활이라도 치운다. 좋은 활은 새를 잡고 나면 보관하고 토끼를 잡고 난 다음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는 뜻이다. 토사구팽은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활은 새를 잡을 때 필요하고 사냥개는 다음 사냥 때, 토끼, 사슴, 늑대를 잡을 때 필요하다. 단, 화살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사냥개는 사냥하지 않을 때는 온순해야 한다.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식구를 위협하는 화살과 사냥터가 아닌 곳에서 어르렁거리는 개는 없애지 않을 수 없다. 원칙에 따른 농공행상, 공을 따져서 거기에 알맞은 상을 줌이 필요하다. 이를 잘했던 인물로는 제갈공명 진나라 문공이 있었다. 진나라 문공은 19년간 천하를 돌며 망명생활을 한 후 즉위했고 제나라 황공에 이어 제2의 패자가 된 인물로 왕에 복귀한 후 신하들에게 숙청과 농공행상을 병행해야 했다. 여기서 그가 정한 농공행상의 기준을 알아보자. 첫째, 인과 의로 나를 이끌고 덕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 두 번째, 행동으로 나를 보좌하여 공을 이루게 한 사람. 세 번째, 위협을 무릅쓰고 땀을 흘린 자. 네 번째, 힘을 다했으나 나의 잘못을 보완해주지 못한 자.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인재들에게 고루 상을 나눠주었다. 하지만 고대나 현대나 왕에게 충신하는 그림자 같은 부하는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 진문공에게도 그런 충실한 신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계자추란 인물이다. 진문공이 망명생활 중에 아사 직전에 놓였지만 계자추는 진문공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를 잘라서 곰탕을 만들어서 먹여 살려주었다. 그런데 농공행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를 두고 계륵,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먹을 것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깝다 라는 뜻이다. 계자추를 안타깝게 생각한 민중들은 노래 가사로 만들어 진문공에게 이를 알리고자 애를 썼다. 용, 진문공. 용이 하늘에 오르고자 하니 5마리 이무기가 보자하네. 용은 이미 구름 속에 오르고 4마리 이무기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 마리 계자추는 홀로 원망하여 그 간 곳을 알 수가 없구나 라고 지었다. 이 노래는 흘러서 진문공의 귀에까지 흘러갔다. 문공은 행여 빠진 자가 있을까 염려하던 차에 이 노래를 듣고 계자추의 거처를 알아보니 계자추는 문공이 귀국한 후에 병이 나서 집에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것이 불쾌하게 여겨
벼슬을 하려 하지 않고 모친을 지키며 청빈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웃 사람의 권유에 계자추가 웃으며 상대하지 않자 그의 모친이 아들 계자추를 불쌍히 여겨 말했다. 너는 어찌 아사진전 진문공에게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 바칠 만큼의 공로가 있었는데 왜 진문공은 너를 제외시켰느냐? 라고 묻자 계자추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충성을 다해서 진문공을 모셨지만 부귀영화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부를 바라고 충의를 다한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람은 기가 막혔다. 신고만 하면 이런 가난은 면할 텐데. 현공의 구공자 중 문공님은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 오늘날의 즉위는 당연하다. 그런데 다들 그것을 모두 자신의 공로인 듯이 말하고 있다. 모친도 계자추의 마음을 측은히 여겨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의 뜻이 정 그렇다면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날 밤 계자추는 지체 없이 어머니를 업고 때마침 환하게 비치는 달빛을 의지하여 면산 계자추가 생애 최후를 마친 산으로 깊숙이 들어간 후로는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실수에 마음이 편치 않은 문공은 계자추를 찾아 온 장안을 뒤져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나올 것을 권유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산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산까지 불을 태웠다. 산에서 산불이 나면 내려오리라 생각한 문공은 온 산을 다 태웠지만 결국 계자추는 보이지 않았다. 불에 탄 산을 병사들이 시켜 샅샅이 뒤져서 보니 결국 계자추와 어머니는 나무를 안고 불에 새카맣게 타 죽었다. 이를 문공은 아주 슬피 여겨 계자추가 불에 타 죽은 날을 기억하여 제사 지내고 그날만큼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한식의 유래다. 계자추가 진문공을 19년 동안 보좌한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은 누구나 편하게 살아가는 부귀영화를 원한다. 하지만 바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의의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부귀영화는 인간에게는 누구한테나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기에 후세에 대대로 존경받는 이유인 것이다. 진문공의 결론을 말하기 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항상 잘해주고 곁에서 지켜주면 만만하게 당연한 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부모들이 모든 재산을 다 주어도 자식들은 지극히 쉽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모르듯이 진문공 또한 19년 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보좌하고 목숨이 이태로운 진문공을 지극정성을 다해 생명까지 구해준 계자추의 존재를 당연하고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왕이든 신하든 간에 인간은 비열하고 간사한 동물이라서 잘해주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란 말이 생각의 고리를 문다. 진정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현명한 두뇌에 달렸다. 이야기는 다시 법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기, 권 30일, 월왕 9천세가에 법녀는 자신을 발탁한 문종에게 충고를 했다. 윌라라 9천은 목은 길고 입은 새처럼 뾰족하고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할 수 없는 인물이오.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 떠나지 않고 있소? 라고 했지만 법녀의 충고를 무시하고 떠날 때를 놓친 문종은 결국 왕으로부터 자결을 요구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또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출범시킨 개국공신 한신도 역시 나중에 토사구팽 처하고 만다. 토사구팽 사례가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토사구팽의 용인술은 어쩔 수 없는 세상 이치라는 생각마저 든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리다. 그래야만 변화가 오고 새로운 개혁을 펼칠 수가 있다.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때가 오면 정계에서 물러나야 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 달이 차면 기울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다. 산 정상은 머물다 내려오는 곳이지 집을 짓고 정착하는 곳이 아니다. 어느 누구든 때가 되면 물러날 때를 항상 생각하고 긴장해야 한다. 이후 법녀는 제나라로 가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장사꾼으로 변신했다. 비록 장사꾼이지만 번 돈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주었다. 재물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말년에 도주공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아주 많은 돈을 벌어서 서실한 미인을 데리고 와서 잘 살았다고 한다. 그는 정치에서 농사, 장사까지 떠날 때를 알고 인간의 내면과 심리를 가장 잘 꿰뚫어보고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사회의 환원까지 한 진정한 정치가이자 가장 로맨티스이고 아주 쿨한 사람이었다. 과거의 일은 한편의 멋진 추억으로 간직하면 된다. 과거의 화려함은 과거일 뿐이다. 이젠 과거의 달콤함쯤에서 꿈에서 빨리 깨어나와야 할 때이다. 그 시기를 놓쳐서 인생 전체를 망치는 제2의 문종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때를 알고 아쉬울 때 돌아설 줄 아는 진정한 삶의 나그네에 진태의 미학이 돋보이는 시절이 돌아왔다. 이처럼 주역이 주는 6단계를 각자의 삶에 적극 활용한다면 인생을 좀 더 재미있고 후회 없이 고귀한 한 마리의 학처럼 멋지게 잘 놀다 갈 수가 있을 것이다.